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 어렸을 때는 워낙 당당했어 애가. 당차고 부모를 좀 우쭐하게 해주는 그런 자식. 잘하다가 사격을 잘하다가 좀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630점이라는 점수를 되게 자주 쌓아요. 그거는 진짜 올림픽 나가는 점수거든. 막 10점씩 떨어져가지고 막 620 밑으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처음엔 열받으니까 야 시합 때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죠. 왜냐면 그거는 이해가 안 돼. 상담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 문제를 좀 상담해보고 싶어서. 아빠는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사실 좀 많이 궁금해요. 제가 오디션장은 제가 잘 따라가지 않고 엄마가 보통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감독님들은 예전에 그 미나의 모습을 보고 좀 부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너무 얌전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 예의 차리고 이러니까 다 떨어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조금 내가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런 자신감도 좀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거든요. 아빠가 미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본인은 생각해? 제가 자신이 스스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있고 자존감도 높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좀 더 이제 예의 있게 하려고 하고 뭔가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행동도 더 조심하고 행동들이 조심스러워지는 걸 보고 아빠가 좀 자신감이 없다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은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나? 뭐 이런 생각이 아까 얼핏 스쳤거든요. 혹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있는데 이제 옆에 어떤 다른 학년 언니들이 박민아 너무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너무 그게 상처가 됐고 대회를 하러 가면 이제 사격복이나 총기 검사 이런 걸 다 해요. 저는 정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러고 손 모으고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합이 끝나고 코치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학교 선생님이 미나가 이제 그 측정을 하시는 심판분한테 막 따지고 어린애가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미나가 혼자 막 따지고 막 그랬다. 그런 소문이 이미 돈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인 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얘기를 너무 사실인 것처럼 하시니까 내가 뭔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소문이 나면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얼마나 더 큰 파장이 올까 이런 생각들이. 미나가 뭘 잘하면 기사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왜 괜히 취미로 하는 애가 와가지고 본업으로 하는 애들의 일을 망치냐. 그러면 또 그 밑에 댓글에는 취미로 하는 애보다 못하면 네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니? 막 이런 댓글도 달리고. 분란 만들기 좋게. 네. 그런 식으로. 네. 어떤 생각이 조금 드냐면 우리 미나가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소심해진 것 같아요가 얼핏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은 어쩌면 미나 내면 안에 뭔가를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이런 면들이 좀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거스릴 만한 내지는 그들의 구설에 오를 수 있을 만한 행동을 내가 굉장히 과도하게 신경 써서 안 하려고 하는 그거는 사실 억압과 억지를 좀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는 데서 조금 멀어져 있는 거죠. 뭔가 내가 행동을 다 조심하고 이런 게 다 그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약점이 잡힌거나 그러기 싫어서 조심하고 더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몸에 배서 이제 더 예의 있게 행동이 되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미나가 지금 한 가지 분명하게 내가 확인이 되는 게 하나 있어. 확인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미나가요. 지나치게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적이라는 거는 숨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말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미숙함, 실수, 결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기본 방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아역 배우를 했고 아역 배우 때 얼마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지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감정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만 설명을 하지 감정이 팍 안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제가 그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어른이 그럴 수 있냐고 정말 따지고 싶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진짜 화나더라고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래서 이런 말을 했고 저는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어릴 때 장점이었던 감정이 확 살아나고 표현되는 게 지금은 확 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방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네. 저도 이제 집에서 너 옛날에 감정 표현 잘하고 그 당당하던 모습대로 네 주장을 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 했다가는 제 버릇없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 미나의 또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냥 이렇게 네. 얘기하는 정도? 네네. 아니 뭐 그게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게 과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원래 감정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 어릴 때 미나 보세요. 막 이러면서 대사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래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 그런 아주 부당함, 그리고 어린아이를 향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화살들, 이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런 아픔이나 상처받은 걸 충분히 표현하고 어떤 데 울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나 안 해 뭐 이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꿋꿋이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상처를 두고 봐. 내가 우뚝 서리라. 내가 대한민국의 21세기의 박미나 박미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사람을 내가 우뚝 서리라. 상처를 회복하는 나름의 극복하고자 하는 면들이 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나는 어릴 때 받았던 부당함에 의한 상처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부당함에 누군들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절대로 못나거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집에 오면 왜 말을 좀 많이 안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꽤 됐네. 부모님이 뭔가를 알았어요, 저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 해요. 그럼 전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건데 제 말을 해요. 뭐 때문에 그랬다. 믿어주질 않으세요. 일단 그냥 제 말을 온전히 믿지 않으시고 또 그냥 제가 그 말을 했던 기억도 다 다음 가면은 없어져 있으세요. 아까 들을 준비가 되셨다 했는데 저는 말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복잡한 감정을 특히 엄마 아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약간 편치 않은 면이 있다라고 그냥 좀 봐요. 그래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그 상황의 감정 상태에 발을 안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거나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느끼는 감정을 잘 다루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상황을 아예 우리 애는 좀 과묵해요.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제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떤 면에서는 과묵해 보이지만 과묵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학교 가서 말 잘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 정도면 나불나불 얘기를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표현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지나치게 말수가 없다든가 과묵한 그런 양상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느끼는 감정을 잘 다루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나중에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는 감정 불능 상태 뭐 이런 게 감정 불능 상태 뭐 이런 게 잘못하면 그렇게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아빠도 제가 이렇게 세 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네. 다정하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애쓰시는 거더라고요. 마치 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책을 보고 줄을 맞아. 그어가면서
아이의 의견을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주한이는 이렇게 하는 느낌과 굉장히 애쓰는 거죠. 애를 쓰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얘기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낚시도 가고 어디 데리고도 가고 그런 거 캠핑도 가고 좋죠. 근데 이러한 이벤트를 자주 열어주는 것이 아이와 굉장히 가깝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착각을 하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가 정말로 부모에게 원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눈 떠서 잘 때까지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부모예요. 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중3 때 아버지가 준 술이 첫 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그래서 맥주를 이 정도 따라줘서 주한 한번 먹어봐 그랬는데 갑자기 눈물이 또 떨어져요. 나중에 정말 이제 한참 뒤에 제가 이제 주한이랑 둘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말도 했었어요. 아빠가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주한아 술 좀 조금만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요즘에 많이 힘든가 봐. 술을 많이 먹네? 그랬더니 엄마 제가 그때 왜 술 안 먹었는지 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좀 이제 아들이 이제는 정말 얘가 철없이 오락만 하고 뭐 그냥 애가 아니구나, 많이 컸구나,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때 부모님한테 술을 배우는 건 맞지만 겁이 났다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주한이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대물림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좀 어떨 때는 우리 엄마 저런 거 좀 싫은데 싫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엄마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편하게 말하는 걸 자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이 다르고 또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좀 싫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집에서부터 가장 믿고 신뢰하는 부모에게 감정을 잘 표현해보는 걸 자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